그런데 무슨 까닭으로 청년들이 허는 일을 반대하는 건가요? 하고 영신이가 묻는데 어느덧 동혁의 집 앞까지 당도하였다. 동혁의 어머니는 쌀이문 밖으로 내다르며 어서 오우 하고 여러 해 보아 오던 사람처럼 영신을 반가이 맞아들인다. 그는 치마를 갈아입고 새 버선까지 꺼내 신었다. 동혁은 저희 집의 가난한 살림살이를 영신에게 보여주기가 싫은 생각은 조금도 없었다. 다만 어머니나 아버지나 동네 사람들이 자기네 짐작대로 영신을 저희 색식감으로 알고 놀리기까지 하는 것이 싫어서 저희 집으로 데리고 들어가기를 꺼렸던 것이다. 그러나 어머니가 얘야 좀 가까이 보자꾸나. 먼 광으로만 보고 어디 알 수 있니? 색식감을 서너째나 퇴짜를 놓더니만 연분이 따로 있는 줄이야 누가 알았겠니? 의문스레 굴지 말고 저녁엔 꼭 대리 구워오너라 하고 아들의 뒤를 쫓아다니면서 며느리감을 데리고 오라고 신신당부를 하였다. 사실 정분이 차순이 필례할 것 없이 동네의 색시들은 동혁이를 믿고 있었는데 당자가 안직 장가를 아니 들겠다고 새 고집을 세워서 다른 데로 혼인을 한 뒤에 벌써 아들딸들을 낳고 사는 중이다. 근동에서도 여러 군데서 통혼이 들어왔건만 아무리 사윗감을 탐을 내어도 글쎄가 30까진 장가를 안 든다니까 암만 해보구려 하고 막무가내로 말을 안 들어왔다. 어제 저녁에는 동화도 형과 겸상을 해서 밥을 푹푹 퍼넣다가 성님 사람이 썩 묻어내 베는데 쇠뿔도 단결에 빼랬다오. 그 덕에 나도 고만 장가나 들어봅시다. 하고 뒤퉁그러진 소리를 해서 형은 너도 날 놀리는 셈이냐? 그렇게 급한데 누가 너 먼첨 장가를 들지 말라든 하고 씁쓸히 웃었다. 한편으로 영신이도 동혁의 생활이 보고 싶었다. 오래 두고 머릿속에 그려보던 것과 같은가? 또한 얼마나 틀릴 까마이너스 마이너스 하고 적지 않이 궁금히 여기다가 동혁이가 거처하는 방으로 들어가서 둘러보고는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구차한 살림이요. 더구나 호라시라 번쩍거리는 세간이 있으리라고는 상상도 하지 않았지만 그래도 전문 학교까지 다니던 사람이 거처하는 방으로는 너무나 검소하다. 흙바닥에다가 그냥 기직대기를 깔았는데 눈에 새트하게 뜨이는 거라고는 하나도 없다. 윗목에 놓인 책상에는 학교에 다닐 때 쓰던 노트 몇 권이 꽂혔고 신문 잡지가 흐트러졌을 뿐이요. 아랫목에는 발길로 걷어차서 두루루 말아놓은 듯한 이불 한 채가 동그만히 놓였다. 참 한 가지 잊어버린 것이 있다. 그것은 마분지로 도배를 한 벽에 붙은 사기 등잔인데 그것도 오늘 지나다니며 들여다본 다른 농가의 것과 조금도 다른 것이 없다. 무엇을 장하게 차리는 것도 아니나 눈 어두운 어머니는 부엌 속에서 대그럭거리며 어둡도록 꾸물거린다. 조금 있자 건배의 안악이 달걀 한 꾸러미를 행주치마로 감추어 가지고 노인의 응원을 하러 왔다. 그 색시 복성스럽게 생겼습니죠? 조금도 신식 여자 티가 없고 아주 서글서글한 게 쏙 터진 사내 같아요. 하더니 인제야 부엌일을 면하시나 봅니다. 하고 밥을 푸는 동혁의 어머니의 얼굴을 들여다본다. 이번에도 김칫국 버텀 마시는 셈인지 누가 아나. 내 뱃속으로 났어도 당최 그놈의 속을 들여다볼 수가 있어야지. 내가 무슨 팔자에 살아생전 그런 며느리를 얻어보겠나. 하고 마누라는 한숨을 내쉰다. 박첨지와 동화는 자리를 내어주느라고 마실을 갔는데 윗간에서 저녁을 기다리는 동안 세 사람은 농촌 문제를 토론하고 요새 한참 떠드는 중에 있는 자력갱생운동을 비판하는데 건배의 안악이 밥상을 들고 들어온다. 참 정말 미안하군요. 이렇게 여기꺼정 출장을 하셔서. 하고 영신이가 일어나며 상을 받아 들었다. 동혁의 어머니가 문 밖까지 따라와 눈을 찌긋하고 영신의 얼굴을 들여다보면서 숙제에 찬 없는 밥을 대접한답시고 온 시골 구석이라 뭐 있어야지. 늙은 사람이 헌 거라 구승을랑 보지 말고 많이 자슈 한다. 영신은 일어서며
온 천만의 말씀을 다 허십니다. 들어오십시오. 하고 공손히 예를 한다. 괜찮소. 어서 자슈. 하고 여전히 허울을 하니까 영신은 말씀 낮춰 허십시오. 하고 정말 색시처럼 조심스러이 앉았다. 건배의 안악은 남편을 보고 그런데 두 분이 얘기도 조용히 못허 계시리 뭐 털어 줄줄 따라댕기는 거예요? 집에 가서 어린애나 봐주지 않고 하니까 얻어먹으러 다니는 사람이 자리를 가려서야 되나 하고 건배는 소매를 거두며 젓가락을 짚는다. 영신은 매우 유쾌한 그날을 보냈다. 날마다 동혁이가 부는 나팔 소리가 들리기 전부터 은행나무 밑으로 올라가서 조기회에 참례를 하였다. 아직 힘드는 운동은 하지 말고 편히 쉬시지요. 하고 동혁이가 말려도 남에게 조금이라도 지는 것을 대기하는 영신은 맨 뒷줄에 서서 끝까지 체조를 하고 또는 여러 사람과 함께 애향가를 불렀다. 이에 동혁이한테 온 여학생이 체조를 다 헌다더라. 하는 소문이 쫙 퍼지자 2, 3일 동안에 조기회원이 부쩍 늘었다. 늙은이 여편네들 할 것 없이 모여들어서 무슨 구경이나 난 것처럼 운동장엔 잔디밭이 삑삑하도록 들어차는 날도 있었다. 그러나 그네들은 운동꾼이 아니요 구경꾼인 것은 물론이다. 이거 장군버덤 엿장수가 많다더니 웬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드나 하면서도 건배는 여러 사람이 모인 김에 여러분 조기회에 참가를 합시오. 아침 일찍이 일어나 운동을 한바탕 하면 정신이 쇠락해지고 첫째 소화가 잘 됩니다. 하고 구세군처럼 선전을 하다가 우린 밥이 너무 잘 내려서 걱정이라네. 체증이나 나거든 옴새. 하고 빈정거리는 사람이 있어서 건배는 아무 말 못하고 뒤통수를 긁었다. 영신은 농회원들끼리만 모이는 일요회에도 방청을 하였다. 처음에는 뒷줄에 가앉아 서남들이 하는 이야기만 듣다가 건배의 동의와 만장의 찬성으로 밤늦도록 이야기를 하였다. 청석골에서는 저 한 몸으로 분투하는 이야기며 남의 강제나 또는 이 일종의 유행으로 하는 소위 농촌운동과 우리가 스스로 깨닫고 자발적으로 해야만 할 농촌운동을 구별해 가면서 그 성질을 밝히고 또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남녀를 물러나고 뜻이 같은 사람끼리 단결할 필요와 언제나 연락을 취하자는 부탁을 하였다. 그 이야기의 내용은 자세히 기록하지 않으나 영신의 말은 억양이 심해서 유창하지는 못해도 조리가 닿고 열이 있어서 농우의 원들은 물론 동혁이도 그동안 고생도 많이 하고 수양도 어지간히 했구나. 우리가 미처 생각지 못한 것도 많은 걸 하고 속으로 혀를 빼물 정도였다. 건배의 안악도 문 밖에서 동리 여편네들과 엿듣고는 매우 감동이 되어 여자도 저만큼이나 낯서야 사내들한테 코 큰 소리를 해보지 하고 자기가 보통학교 졸업밖에 하지 못하고 시집이라고 와서 살림과 어린 것들에게 얽매여 늙어만 가는 것을 분하고 절통히 여겼다. 온지 나흘 되는 날 저녁에 영신은 건배의 안악을 앞장 세우고 동네의 말기 아라들을 만한 여인네들을 그 집 마당에 모아놓고 또 한 번 일장 연설을 하였다. 내가 이 항공리에 와서 며칠이라도 지내게 된 걸 영원히 기념하기 위해서 이 동네에도 부인들끼리의 회를 하나 모아드리고 가겠습니다. 하고 그런 모임을 조직할 필요를 역설하였다. 부인회를 모은 데야 그네들은 극도로 검소한 생활을 하는 터이요. 남자들처럼 금주 단연을 하거나 도박 같은 것은 금할 필요도 없고 살림살이를 이 이상 더 조리차를 해서 저축을 할 여지도 없지만 당분간은 여자들의 근룬을 떼어주는 강습회 일만 하더라도 남자들의 힘을 빌지 말고 여자들끼리 자치를 해서 지금부터 하루에 쌀 한 숟가락, 보리 한 줌씩을 모아서라도 농한기에 공부를 할 수 있도록 그 경비를 써나갈 것을 힘있게 말하였다. 마당 가득히 모인 여인네들은 손 하나 들 줄은 모르면서도 모두 찬성한다는 뜻을 표하였다. 그래서 영신은 회 같은 것을 조직하는데 훈련을 받아온 터이라
건배의 아내를 회장격으로 추천해서 한곡리 부인근로회라는 단체 하나를 조직하였다. 그러고는 앞으로 유지해 나아갈 방법까지 세워서 건배의 아내에게 소상 분명히 일러준 후 그와 앞으로는 형님 동생을 하자고 해서 의형제까지 맺고 굳은 악수를 하였다. 그러는 동안 한 가지 몹시 거북한 것은 식사를 할 때는 물론 농우의 석상에서나 마당과 행길에서까지 회원들과 동네 여자들이 이 구석 저 구석에서 수군거리며 뒤를 쫓아다니면서까지 동혁이와 영신의 행동과 눈치를 슬금슬금 살피는 것이었다. 그럴수록 두 사람은 털끝만 치도 이상한 눈치를 보이지 않았다. 그저 처음 대하는 손님과 다름없이 더면더면하게 굴었다. 그 뒤로 김한희는 영신을 청하려고 몇 번이나 동혁의 집으로 행랑아범을 보내고 머슴을 시켜 청자하는 편지까지 보내고 하였다. 동혁은 그분이 왜 우리 집에 있는 줄 아나? 해서 돌려보내기도 하고 전해달라는 편지는 받아두고도 영신에게 전할 필요를 느끼지 않았다. 영신이가 그런 편지를 직접 받았더라도 몸이 불편하다고 핑계를 하든지 해서 이른바 초대회에 까닭 없는 주빈 노릇하기를 거절하였으리라. 동리의 가난한 사람들을 위하는 일이나 무슨 집회 같은 데는 자발적으로 출석을 하였지만 기만의 심심풀이를 해주거나 그런 사람이 자랑하는 생활을 보기 위해서 더구나 홀로 지낸다는 남자를 찾아가고 싶지가 않았던 것이다. 사업을 위해서는 소갈 데 말갈 데 없이 다니나 이러한 경우에는 처녀로서의 처신을 가지고 조심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한편으로 김한희는 매우 분개하였다. 제가 얼마나 도고온 계집이길래 내가 여러 번 정하는데 안 온단 말이냐 하고 하인을 세워놓고 몰아대다가 동혁이 버텀 못생긴 자제지. 저한테 온 여자를 내가 어쩔 줄 아나. 어디 얼마나 버티나 보자 하고 벼르기까지 하였다. 그러다가 하루는 낮이 훨씬 겨워서 희만은 자회색 봄 양복을 말쑥하게 거들고 도금으로 장식을 한 단장을 휘두르며 바닷가 영신이가 유숙하는 집으로 찾아갔다. 영신은 잡지를 보고 누웠다가 몸을 일으키며 어디 가시는 길이세요? 하고 달갑지 않게 맞았다. 하도 여러 번 청해도 안 오시길래 몸이 편치 않으신가 하고 지나는 길에 들렀습니다. 하며 꾸며 대는 말에 영신은 지나는 길이라니 바닷속에 볼 일이 있었나? 하고 속으로 웃었다. 이러한 궁벽한 촌에서 빳빳한 칼라의 자줏빛 넥타이를 매끈하게 매고 나온 것이 옥색 저고리에 부사견 바지를 입었던 것만 치나 눈어리가 시었다. 방으로 들어오라고만 하면 마냥 늑장을 부리고 앉을 것 같아서 멀리 신장로 편짝을 바라다보고 앉았다가 양복쟁이 서너시 자전거를 타고 지나가는 것을 보고 저게 뭘 헐어 쏘다니는 사람들인가요? 하고 한마디를 물었다. 김한희는 문지방에 가 걸터 앉으며 안경 속에서 실눈을 짓고 맨 앞에 공마단의 원숭이처럼 허리를 발딱 제치고 자전거를 저어가는 사람을 가리키더니 저게 우리 아니키 형이에요. 저 아니키 때문에 원 창피해서 하고 김한은 고개를 돌리며 소태나 먹은 듯이 입맛을 다신다. 영신은 건배에게 들은 말이 있어서 형제분이 뜻이 맞지 않으시는 게로군요. 하고 아우의 편을 드는 체하니까 김한희는 피존을 꺼내 피어 물며 아니 키는 당최 이마빼기에 송곳을 꽂아도 진물 한 방울 안 나올 에고이스트예요. 돈푼 긁어 모으는 것밖에는 아무 취미도 모르는 인간인데 게다가 면협의원인가 하는 게 큰 벼실이 나 되는 줄 알고 뽐내는 화상이야 요란어지요. 이래저래 나오군 매사에 충돌이니까요. 오늘 아침에도 대판으로 싸웠는걸요. 한다. 왜요? 아, 어쩌녁엔 공직자 부스럭지들을 대접한다고 주막의 갈보까지 불러다가 밤새도록 술상을 벌려놓고 뚱땅거려서 잠도 못 자게 굴길래 그래서 한바탕 야단을 쳤지요. 하고 백판 아무 상관도 없는 더구나 초면의 여자를 대해서 제 형을 개 꾸짖듯 한다. 영신은 담배 연기를 피하느라고 외면을 하면서
참 정말 별 쑥스런 자제를 다 보겠군 하면서도 하는 소리를 들어보느라고 그래도 그만치 유력하신 분이니까 동네 일은 열성 있게 보시겠지요? 하고 넘겨 짚었다. 기만은 할아놓은 것처럼 쥐구머리 기름을 바른 머리를 회회 내저으며 말씀하세요. 박동혁이 김건배 할 것 없이 이 동네의 젊은 사람들은 아주 원수 치부를 허는 거요. 왜요? 퍽 건실한 분들인데요. 그 속이야 뻔하지만 그까짓 게 무슨 얘기거리나 되나요? 하고 기만은 일본말로 도니가 쿠안나 진부스가 무라니 오르카라 난니모 데키코 아리마생 요아무튼 저 따위 인물이 동네에 있으니까 무슨 일이고 될 턱이 없지요. 하고 결론을 짓더니 조춤조춤 영신의 앞으로 다가앉으며 말머리를 돌리려고 든다. 영신은 어이가 없어. 대체 당신은 얼마나 낫소? 하고 입 밖까지 나오는 말을 마른 침으로 꼴깍 삼키고 솜털 하나 없이 면도질을 한 기만의 얼굴을 말끄러미 쳐다보았다. 그때 마침 건배의 안악이 꽃게를 서너 마리나 들고 새로 조직된 부인 근로회의 회원들을 대여섯 사람이나 데리고 왔다. 영신은 구원병이나 만난 듯이 그네들을 반기는데 기만은 그럼 내일 저녁에라도 놀러와 줍시오. 꼭 기다리겠습니다. 하고 어물어물하다가 멋쩍게 꽁무니를 빼었다. 일주일 동안이나 동혁이와 건배 내외의 극진한 대접을 받고 숙식이 부드러이 지내서 영신은 건강이 매우 회복되었다. 처음부터 어느 한 귀퉁이에 병이 깊이 들었던 것이 아니요. 영양 부족과 과로한 탓으로 전신이 매우 쇠약해졌던 터이라 불과 며칠 동안에 눈에 보이는 듯이 피부가 윤택해지고 혈색이 좋아졌다. 영신이 자신도 동지들의 자별한 정의에 눈물이 날 만치나 고마워서 아침 저녁으로 항공리 청년들의 건강과 그네들의 사업을 위해서 정성껏 기도를 올렸다. 처음에는 고작 해야 사나흘만 견습도 할 겸 쉬어 가자던 것이 하루만 더 이틀만 더 하고 간곡히 붙잡는 통에 자별한 호의를 매몰스러이 뿌리치고 일어서기가 어려웠다. 그 중에도 건배의 안악은 아우님 우리가 한번 작별하면 언제 다시 만날지 모르는데 하고 눈물을 흘려가며 붙잡아서 차마 떼치고 일어설 수가 없었다. 그러나 영신은 하루라도 더 남의 신세를 지며 저 혼자만 편하게 지내는 것이 무슨 죄나 짓는 것처럼 청석골 사람들에게 미안하였다. 영신이가 청석골로 내려가 자리를 잡은 뒤에 야학의 교장 겸 소사의 일까지 겹쳐하고 어린애들에게는 보모요 부녀자들에게는 지도자가 될 뿐 아니라 교회의 관계로 전도 부인 노릇도 하고 간단한 병이면 의사 노릇까지 하여 왔다. 그렇게 몸 하나를 열에 쪼개내도 감당을 못할 만치나 바쁘게 지내던 사람이 여러 날 나와 있으니 모든 사세가 하루라도 더 머무르기가 어려웠다. 그 중에도 눈에 암암한 것은 저녁마다 손목과 치맛꼬리에 메어 달리던 어린이들이요. 귀에 쟁쟁한 것은 선생님, 선생님 하고 부르던 아이들의 목소리다. 엄동설 안에도 혹고쟁이를 입고 다니던 계집 아이들 마이너스 그러면서도 으슥한 구석으로 선생을 무작정 끌고 가서 확률이나 대추 같은 것을 슬며시 손에 쥐어주고는 부끄러워서 꼬리가 빠질 듯이 달아나던 그 정든 아이들. 한 번은 이런 일까지 있었다. 어느 눈 내리던 날 밤 야학을 파하고 사숙으로 돌아가는 길인데 아버지도 어머니도 잃어버리고 일갓집에 붙어서 사는 근분이란 계집애가 숨이 턱에 닿아서 쫓아오더니 선생님의 재킷 주머니에다가 꽁꽁 언손에 쥐고 있던 것을 넌지시 넣어주고 달아났다. 아서라 이런 것 가져오지 말고 내나 먹어라. 응. 하면서도 영신은 어린애의 정을 물리칠 수가 없어서 왜 콩이나 밤토리거니 하고 만져보지도 않고 가져 재킷을 벗어거는데 방바닥으로 오르르 쏟아지는 것을 보니 껍질을 말끔 깐 도토리였다.
영신은 떨궈서 먹지도 못하는 그 도토리를 접시에 소복이 담아 책상머리에 놓고 들여다보고 손바닥에 굴려보고 하다가 콧마루가 시큰해지더니 눈물이 뜨끈하게 쏟던 생각이 났다. 그런 생각을 하면 금세 그 아이들이 보고 싶어 당장 나라라도 가서 안아주고 싶은 것을 억지로 참고 있었다. 거짓말은커녕 실없는 소리도 잘하지 않는 동혁이까지 발동선이 고장이 나서 못 댕긴다는데 저 바다를 건너 뛸 재주가 있거든 가보시지요. 하고 붙잡는 바람에 그 말을 고지 듣고 한 이틀을 더 묵었던 것이다. 그러나 영신은 누구에게나 발표하지 못한 고민을 가슴속에 감추고 왔었다. 사실은 그 고민을 해결짓기 위해서 동혁이와 의논을 할 양으로 일부러 온 것이었다. 정양을 하려는 것도 동혁이가 실제로 일하는 것이 보고 싶었던 것도 사실이었지만 22 훨씬 넘은 처녀로서 저 혼자로는 해결 지을 수 없는 일생의 가장 중대한 문제와 부닥쳤기 때문이다. 여간한 남자보다도 용단성이 있는 영신이건만 동혁이와 단둘이 만나서 가슴속의 비밀을 조용히 고백할 기회도 없었거니와 동혁의 얼굴만 마주 대해도 그 말을 끄집어내려던 용기가 자라 모가지처럼 옴츠러들곤 하였다. 해당화 필 때 영신이가 떠나기로 작정한 전날 밤은 달이 유난히 밝았다. 19날 달이 어지간히 기운 것을 보니 자정도 가까운 듯 다른 사람들은 초저녁에 다 와서 작별을 하고 갔고 건배의 안악은 영신이가 친정에나 왔다가 가는 것처럼 수수엿을 다 고아 가지고 와서 눈물로 작별을 하고 갔건만 동혁이만은 기다려도 오지 않았다. 점심때 집에 볼 일이 있다고 잠깐 다녀는 갔으나 동화의 말을 들으면 집에는 종일 들어오지를 않았다고 한다. 영신은 한마디래 두 꼭 하고 가야만 할 말이 있는데 하고 이제나 저제나 하면서 눈이 까맣게 기다리다가 내일 아침에야 일찌감치 오겠지 하고 누웠었다. 서창을 물들이는 달빛은 이런 걱정 저런 근심에 잠을 이루지 못하는 영신을 문 밖으로 꿰어내었다. 그는 바스켓 속에 감추어 가지고 왔던 조그만 손풍금을 꺼냈다. 그것은 여고보를 우등 첫째로 졸업한 상품으로 미스 팔링스란 서양 여자가 선사한 것이다. 영신이가 이곳에 온 뒤로 하루도 거르지 않고 아침 저녁으로 거닐던 바닷가 백사장에는 하얀 모래가 유리 가루처럼 반짝이는데 그 모래를 밟으면 바삭바삭 소리가 난다. 옷 속으로 스며드는 밤기운이 조금 산산하기는 하나 바람 한 점 일지를 않는다. 영신은 외로운 그림자를 이끌며 가만가만히 손풍금을 뜯으면서 그 모래 위를 거닐려니 영신은 저도 모르는 사이에 노래가 저절로 입을 새어 나왔다. 그 노래는 드리고의 세레나데였다. 학교에 다닐 때에는 찬송가나 동요 같은 노래 이외에 애틋한 사랑을 읊은 노래라든가 조금이라도 유흥 기분이 떠도는 유행가는 귀에 익도록 들으면서도 입 밖에 내기는 삼가 왔었다. 그러던 것이 오늘 저녁은 즉흥적으로 드리고나 슈베르트 같은 작곡가의 애련한 영탄적인 노래가 줄달아 불러졌다. 처음에는 입속으로만 군소리하듯 불러보던 것이 차츰차츰 그 소리가 높아져서 무섭도록 고요한 깊은 밤, 해변의 정막을 깨트리다가는 가느다랗게 뽑아내리는 피아니시모에 영신은 내가 성악가나 될 걸 그랬어 하리만치 제 목소리가 오늘 저녁만은 은실같이 곱고 꾀꼬리 소리만치 나 청아한 듯이 제 귀에 들렸다. 머리를 들면 황금가루 같은 달빛이 쏟아져 내리고 머리를 숙이면 그 달빛을 실은 물결 2000 조각 만조각으로 부서지며 눈과 영혼을 함께 황홀케 한다. 다시금 머리를 들어 하늘을 우러르면 풀솜 같은 구름 속으로 숨바꼭질을 하는 달 속에는 쓸쓸한 방구석에 홀로 누워 외딸을 그리는 어머니의 눈물에 젖은 얼굴이 비치는 것 같고 기다란 한숨과 함께 머리를 떨어뜨리면 닦아놓은 거울 같은 바다 위에 꿈에도 잊히지 못하는 고향 산천이 아련히 떠오른다. 영신은 백사장에 펄썩 주저앉으며 눈을 꽉 감았다. 이번에는 무영한 그 무엇이 젖가슴을 치밀어 오른다.
아이, 내가 왜 이럴까? 하고 제 마음을 의심도 해보았다. 이제까지 참고 눌러왔던 청춘의 온회에 온몸이 사로잡히자 영신의 떨리는 입술에서 터져나오는 한마디는 하나님, 제가 그 일을 사랑해도 좋습니까? 하는 독백이었다. 영신은 다시 부르짖듯이 신앙의 대상자에게 호소한다. 누가 하나님, 일과 사랑과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를 택해 주시옵소서. 저희 족속의 불행을 건지기 위해서 이 한 몸을 바치겠다고 당신께 맹세한 저로서는 지금 두 가지 길을 함께 밟을 수가 없는 처지에 부닥쳤습니다. 오, 그러나 하나님, 저는 그 두 가지 중에 어느 한 가지를 버릴 수도 없습니다. 영신은 모래 위에 푹 엎드러졌다. 방울방울 떨어지는 뜨거운 눈물에 번지는 모래를 으스러지라고 한 움큼 움켜쥐고서 어디서 무엇에 놀라서 날아가는지 물새 한 마리가 젖을 보채는 어린애처럼 삐액삐액하고 울면서 머리 위를 지나간다. 영신은 고독과 정막이 등허리에 서리를 끼얹는 듯해서 진저리를 치고는 발딱 일어나면 서치 맛자락의 모래를 활활 털었다. 그 외롭고 적적한 생각을 잠시라도 헤쳐버리려고 곁에 동댕이를 쳤던 손풍금을 다시 집어들고 감흥에 맡겨 열 손가락을 놀리며 저도 모를 곡조를 한바탕 뜯었다. 누가 곁에 있어서 그 음보를 그대로 오선지에 기록했다면 혹시 헝가리인의 광산곡 같은 작품이 이루어졌었는지도 모르리라. 그는 풍금 타던 손을 쉬고 다시금 머리를 숙이고 묵묵히 생각에 잠겼다. 그때였다. 바로 영신의 등 뒤에 솟은 바위 위에서 시꺼먼 그림자가 괴물과 같이 나타나더니 저 그 곡조 한 번만 더 타주세요. 하는 굴달한 목소리가 들렸다. 아이고 깜짝이야. 영신은 두 손을 쫙 벌리며 오금에 용수철이나 달린 듯이 발딱 일어섰다. 전신에는 소름 이쪽 끼쳤다. 달빛을 정면으로 받아 시꺼먼 그림자의 정체가 눈앞에 드러나자 난 누구라고요? 어쩌면 그렇게 사람을 놀래주세요? 영신은 반가움과 원망스러움에 반죽이 된 표정으로 동혁을 살짝 흘겨본다. 동혁은 빙긋이 웃으며 저벅저벅 걸어서 영신의 앞에 와 선다. 놀라긴 내가 정말 놀랐어요. 이 밤중에 어디로 가셨나 하고 빈방 속에서 한참이나 기다렸는데 풍금 소리를 들으시고 여기 있는 줄 아셨군요. 네, 독창회에 방해가 될까봐 저 바위 그늘에서 입장권도 아니 사고 근청을 했지요. 그 말에 대낮 같으면 영신의 얼굴이 석류처럼 빨개진 것을 볼 수 있었으리라. 잠시 이성을 잃었던 모든 동작과 미쳐 날듯이 목청껏 부른 노래를 동혁이가 지척에서 보고 들은 생각을 하고 열쩍고 부끄러워서 영신이가 얼굴을 붉힌 것뿐이 아니라 바로 조금전까지 안타까이 하나님을 부르며 일과 사랑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를 택해 줍소서 하고 빌던 그 상대자가 뜻밖의 유령과 같이 눈앞에 나타난 데는 형용키 어려운 신비를 느꼈다. 신비스럽다는 이보다도 폭풍우처럼 뒤설레던 감정이 짓눌리고 머리가 저절로 수그러지리만치 엄숙한 기분이 온몸을 지배하는 것이다. 앉으십시다. 동혁은 바위 아래 모래밭을 가리키고 저 먼저 앉으며 두 무릎을 끌어안고는 바다 저편을 바라다본다. 아득한 수평선을 따라 일렬로 쭉 깔린 것은 달빛을 세우는 듯한 새우잡이 중선의 등불들이다. 아까까지 영신은 그 불을 얕은 하늘의 별들이 반짝이는 줄로만 알고 있었다. 이리 와 앉으시라니까요. 눈을 내리감고 발끝으로 모래를 허비적거리며 서 있는 영신을 돌려다보고 동혁은 명령하듯 한다. 네. 영신은 들릴 듯 말 듯하게 대답을 하고 동혁의 곁에 가 치맛자락을 휩싸 쥐고 앉는다. 오늘 밤만은 동혁의 어떠한 요구에든지 순종하려는 듯이 차차 바람이 이는데 춥지 않으세요? 아니요. 바닷가의 밤은 점점 깊어만 가는데 해감내를 머금은 바람이 솔솔 불어오기 시작해서 이슬에 촉촉히 젖은 몸이 감기나 들지 않을까 하고 동혁은 염려가 되었던 것이다.
그러나 조금 전까지 온몸의 피를 끓이며 노래를 목청껏 부르던 영신은 도리어 화타증이 날 지경이었다. 그런데 어디서 인제 오셨어요? 오늘 밤엔 못 만날 줄만 알았었는데 한 20리나 되는데 누굴 좀 만나보려고 찾아갔다가 오는 길이에요. 그럼 여태 저녁도 안 잡숫게요? 주막거리서 요기를 해서 시장하진 않아요. 무슨 급한 일이 생겼어요? 급하다면 급하지만 하고 동혁은 더 자세한 대답을 하기를 피하느라고 참 달도 밝군요 하고 딴전을 부리며 선역 하늘을 쳐다본다. 볕에 그러 이글이글하게 타는 듯하던 얼굴과 그 건장한 몸뚱이를 기울어가는 창백한 달빛이 씻어내린다. 파르스름한 액체와 같은 달빛이 영신은 다시 무슨 생각에 잠겨 동혁의 커다란 그림자가 저희 눈앞에 가로 비친 것을 들여다보고 잠자코 있다. 조금 전까지도 외로움과 쓸쓸함을 못 견뎌 바람모지에 외따로 선 나무처럼 바들바들 떨고 있던 영신은 동혁이가 와서 제 곁에 턱 앉은 것이 큰 바위 속에다가 뿌리를 박은 것만 치나 신변이 든든한 것을 느꼈다. 그와 동시에 애상적이던 기분은 구름과 같이 흩어지고 안개처럼 쓰러졌다. 다만 동혁의 윤곽만이 점점 뚜렷하게 커져서 제 몸이 그 그늘 속으로 차츰차츰 기어들어가는 것 같은 환각을 느낄 따름이다. 한참 만에 동혁은 무겁게 입을 열었다. 저 오실 때 편지에 꼭 친히 만나서 의논할 말씀이 있다고 그러셨지요? 그걸 지금 말씀해 주시지요. 하룻밤쯤 세우는 게 우리한테 문제가 아니었으니까. 내일은 그에 떠나신다니 또 만날 기회가 조연치 않을 것 같은데 꼭 해주실 말씀이건 지금 하시지요. 영신의 머리는 수그러만 드는데 동혁의 눈은 점점 탐조등처럼 빛난다. 왜 말씀을 못하세요? 무슨 말인지 시원스럽게 해버리시지요. 나도 하고 싶은 말이 있는지도 모르니까요. 영신은 그 말이 떨어지기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처럼 그제야 고개를 번쩍 들었다. 그럼 동혁 씨가 하고 싶으신 말씀부터 먼저 해주세요. 아니, 내가 먼저 물었으니까 영신 씨부터 대답을 하실 의무가 있지 않겠어요? 그래도 먼저 해주세요. 권리니 의문이 하고 빡빡하게 구실 거 없이 영신의 목소리에는 소녀와 같은 응석조차 약간 섞였다. 그건 안 될 까닭이 있어요. 원권을 먼저 드리지 않으면 분개하시는 성미를 잘 알고 있으니까요. 그 말 한마디에 이태 전 일보사 주체의 간친의 석상에서 처음 보았을 때의 인상과 엇박골서 밤을 새우던 때의 정경이 바로 어제런 듯 주마등과 같이 두 사람의 눈앞을 달렸다. 그것은 두 사람의 평생을 두고 잊으려야 잊을 수 없는 무한히 정다운 추억이었다. 그와 동시에 두 사람은 불시에 몸과 마음이 더 한층 가까워지는 것이 느껴졌다. 동혁은 더 우기지 않았다. 남자의 자존심으로가 아니라 그런 말을 강제로 시키기가 가엾은 생각이 들었던 것이다. 그럼 이번만은 내가 지지요. 하고 동혁은 한참이나 뜸을 들이더니 어째서 그런지 몰라도 내가 영신 씨한테 하고 싶은 말이나 영신 씨가 나한테 꼭 하고 싶다고 벼르면서도 얼핏 입 밖에 내지를 못하는 말은 그 내용이 비슷한 것 같은데 영신 씨 생각은 어떠세요? 아니, 말대답이나 시원스럽게 해주셔야지요. 하고 동혁은 달려들기라도 할 형세를 보인다. 영신은 간신히 알아들을 만한 목소리로 저 역시도 한평생에 제일 중요한 우리의 운명이 좌우되는 그런 하고는 말을 잇지 못하고 떠듬떠듬 토막을 친다. 아무리 고집이 세고 무슨 일에나 앞장을 서고 누구에게나 지지 않으려는 성벽이 대단한 영신이건만 오늘 저녁 이 자리에서만은 꽃을 부끄리는 처녀의 속탈을 벗지 못한다. 아마 연애나 결혼 문제로 퍽 고민을 하시는 중이시지요? 동혁이가 불쑥 내미는 말이 정통으로 들어가 마치니까 무언 중에도 영신의 온몸의 신경은 불에나 닿은 것처럼 움찔하고 자지러 들었다. 나도 그런 문제로 적지 않이 괴롭게 지내는 중이에요. 늙으신 부모의 성화가 매일 같아서 그것도 어렵지만 사실은 나 자신이 몹시 외로울 때가 있어요.
억지로 일을 해서 잊어버리려 구는 애를 써도 나만치 건강한 남자가 언제까지나 독신으로 지낸다는 건 암만 생각해 두 부자연 헌 것 같아서 하고 발꿈치로 조약돌을 부벼서 으깨며 말을 멈추고는 영신을 흘낏 곁눈으로 흘려본다. 영신은 손가락으로 모래 위에다가 글씨를 썼다 지웠다 한다. 영신씨. 동혁은 새삼스러이 저력 있는 목소리로 숨쉬는 소리가 서로 들릴 많지나 가까이 앉은 사람의 이름을 부른다. 네? 영신은 하얀 이마를 들었다. 멀고도 가까운 게 뭘까요? 끝도 밑도 없는 수수께끼와 같은 말에 영신의 눈은 동그래졌다. 무엇라고 대답을 하면 좋을지 몰라서 눈을 깜박깜박 하더니 글쎄요 사람과 사람의 사이일까요? 하고 동혁의 표정을 살핀다. 알듯하고도 모르는 건요? 아마 남자의 맘일걸요. 그 말 한마디는 서슴지 않았다. 아니 난 여자의 맘인 줄 아는데요. 동혁의 커다란 눈동자는 영신의 가슴속을 뚫고 들여다보는 듯하다. 딸은 등 뒤의 산마루를 타고 넘으려 하고 바람은 영신의 옷깃을 가벼이 날리는데 어느덧 밀물은 두 사람의 눈앞까지 밀려들어와 날름날름 모래바닥을 핥는다. 굴껍데기로 하얗게 덮개가 앉은 바위에 찰싹찰싹 부딪히는 파도 소리뿐 온 누리는 아담과 이브가 사랑을 속삭이던 태고적의 삼림 속 같은 정막에 잠겨 있다. 그러나 두 사람의 형체 없는 영혼만은 무언 중에도 가만히 교통한다. 똑같은 고민과 온해로 다리를 놓고서 영신은 앉아서 꿈을 꾸는 사람처럼 머리를 떨어뜨리고 있다가 제 속을 들여다보는 것 같아서 간신히 한마디를 꺼내고는 말끝을 맺지 못하더니 제 사정은 대강 아시는 터이지만 얼마 전에 어머니가 청석골까지 다녀가셨어요. 제 발고만 시집을 가라고 이틀 밤이나 꼬박이 세워가며 빌다시피 하시는 걸 끝끝내 시원한 대답을 못해드렸어요. 그래서요? 그랬더니 나중엔 내가 이 호러미 하나를 영영 내버릴 테냐고 자꾸만 오시는 데는 참 정말 뼈를 깎아내는 것 같아서 영신은 북받쳐 오르는 설움을 참느라고 이를 악문다. 그렇게 얹어넣으실 게 왜 있어요? 얼른 결혼만 하시면 문제는 다 해결이 될 거요. 하고 동혁은 일부러 비위를 긁어주면서도 그 다음 말이 궁금해서 영신의 곁으로 다가앉는다. 영신은 남자를 원망스러이 흘낏 쳐다보고는 다시금 주저주저하다가 버쩍 용기를 내어 저 보통학교에 댕길 때 돌아가신 아버지가 혼인을 정해 두신 남자가 있었어요. 이 말을 듣자 동혁의 눈은 금방 화등잔만해졌다. 이제까지 사사로운 이야기는 일부러 해오지를 않던 터이나 영신에게 약혼한 남자가 있다는 것은 참으로 뜻밖이었다. 아, 약혼한 사람이 있어요? 제 아무리 침착한 동혁이라도 저도 모르는 겨를에 이 말 한마디가 입 밖을 튀어나오는 것을 틀어막을 겨를이 없었다. 그와 반대로 영신의 태도는 매우 침착해진다. 어려서부터 한동리에 자라나서 저도 그 일을 잘 알아요. 김영근이라고 시방황에도 어느 금융조합에 취직을 했는데 사람은 퍽 얌전해요. 하는데 그 사이에 제가 너무 당황해하는 눈치를 보인 것을 뉘우친 동혁은 영신의 말을 자아내는 수단으로 얼른 말끝을 채 뜨려 그만하면 조건이 다 구비어군요. 하고는 시치미를 딱 갈기고 외면을 한다. 영신은 대들어서 동혁의 널쩍다리를 꼬집기라도 하려는 자세를 보이다가 글쎄 그렇게 사람을 놀리지만 마시고 들어보세요. 대강만 얘기를 허게요. 하고는 다시 바다 저편의 고기잡이 등불을 바라보다가 그런데 그이는 내가 자기하고 꼭 결혼을 할 줄만 믿고 있거든요. 지난 겨울엔 일부러 휴가를 맡아 가지고 찾아왔었는데 이 말 저 말 해가며 속을 떠보니까 농촌운동 같은 데는 털끝만치 두 이해가 없고요. 그런 데는 취미까지도 없어요. 그래도 어떠한 생활의 목표는 있겠지요. 그저 월급이나 절약을 해서 한 달에 얼마씩 또박또박 저금을 했다가 그걸로 결혼 비용을 쓰자는 것. 그 말에 동혁은 아무렴 그래야지요.
현대는 금전 만능 시대니까요. 일찌감치 지각이 난 청년 1호군 하고 시골 늙은이처럼 매우 탐복을 한다. 남은 진심으로 하는 말에 한편에서는 자꾸만 이죽거리며 씨까스르기만 하니까 영신은 발끈하고 정말 성미가 났다. 아니 그렇게 조롱만 허시는 법이 어딨어요? 난 인전 아무 말도 안 할 테예요. 하고 톡 쏘아붙인다. 그러나 그 말쯤에 노염을 탈 동혁이가 아니다. 아니 이건 결혼 얼른 못하는 화풀이를 내게다 허시는 셈이에요. 하고 더 한층 핀둥핀둥해진다. 동혁은 조바심이 날이 많지나 영신과 약혼한 남자와의 사이가 어떠한가 하는 것이 궁금하였다. 아무리 저에게는 가림새 없이 모든 것을 터놓고 말하는 터이지만 남녀 간의 관계에 들어서는 자연은유하는 일이 있을 것이 의심스럽고 어느 정도까지는 그 남자에게 질투 비슷한 감정을 느낀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그렇다고 죄인이나 붙잡아다 앉혀놓고 신문을 하는 것처럼 빡빡하게 물어보면 실토를 하지 않을 듯도 해서 일부러 농담을 하듯 하며 능청스러이 상대자의 속을 떠보는 것이다. 그러다가 영신이가 정말 입을 다물어 버려서 형세가 불리하니까 그건 다 웃음의 말이고요. 남의 일 같지가 않으니 말이지. 그럼 그 사람은 장차 무슨 일을 하고 싶다는 거예요? 하고 점잖게 묻는다. 그래도 영신은 성적한 색시처럼 눈을 꼭 내리감고는 입을 열려고 들지를 않는다. 이거 정말 화가 나셨군요. 그러지 말고 어서 말씀하세요. 달이 저렇게 기울어 가는데 하고 동혁은 얼떠듬으려고 든다. 금융조합에서 한평생 늙을 작정이야 아니겠죠. 영신은 그제야 조금 풀린다. 그야 그럴 테지요. 돈이 좀 모이면 장변이라도 나서 늘려가지고 자파상을 하나 내고서 생활 안정을 억자는 게 그이의 고작 가는 이상이에요. 돈벌이를 하는 것밖에 우리로선 헐 노릇이 없다는 게 일테면 그이의 사상이고요. 그만하면 짐작하겠어요. 요컨대 어머니께선 그런 착실한 사람을 데릴 사위처럼 얻어서 늙으신 몸을 의탁하고 인젠 딸의 재미를 좀 보시겠다는 게지요. 그런 눈치예요. 동혁은 무엇을 궁리할 때면 의뢰하는 버릇으로 두 눈을 꿈벅꿈벅하고 있다가 신중한 어조로 그럼 워낙 주이나 이상은 맞지 않더라도 그 사람한테 혹시 애정을 느껴보신 적은 있기가 쉬울 듯한데 하고 가장 중요한 대문을 묻는다. 그 말에 영신은 뻗었던 두 다리를 오그리고 치마를 도사리며 어려 서버텀 봐오던 사람이니까 딱 마주치면 무조건 오고 반갑긴 해요. 하고 잠시 침묵하다가야 그렇지만 난 누구한테나 입대까지 저 동혁 씨를 만나기 전까지도 하고는 저고리 고름을 손가락에다 돌돌 감았다 폈다 한다. 동혁이도 자리를 고쳐 앉더니 영신의 얼굴을 명구스럽도록 똑바로 들여다보며 영신 씨는 어머니를 위해서 사랑이 없는 남자에게 한평생을 희생해 바칠 그런 봉건적인 여자는 아니겠지요? 하니까 그런 말씀은 물어보실 필요도 없겠죠. 하고 영신은 자존심을 상한 듯이 자신 있는 대답을 한다. 그럼 앞으로 어떡하실 작정이세요? 그의 요구는 단념하겠어요. 그렇지만 미련은 남겠단 말씀인가요? 아니요. 그러면요. 동혁은 영신이가 경솔히 대답하지 못하는 심중을 약빨리 눈치채지 못할 만치 미혹하지 않았다. 그럼 내 태도를 보신 뒤에 좌우간 결단을 하시겠단 말씀이지요? 동혁이도 자신있게 다져 묻는다. 그 말에 영신의 입에서는 분명히 네 하고 한마디가 서슴지 않고 떨어졌다. 동혁은 불시에 그 무엇이 마음속에 뿌듯하도록 꽉 차는 것을 느꼈다. 그 만족감은 물에 불어오르는 해면처럼 또는 한정없이 부풀어 오르는 고무풍선처럼 당장 터질 듯 하다. 동혁은 벌떡 일어섰다. 팔짱을 꽉 끼고 달빛에 뛰노는 바다를 바라다보고 섰노라니 그 바다의 물결은 커다란 용광로 속에서 무쇠가 녹은 물이 부글부글 끓는 것 같아 보인다. 바다 위가 아니라 바로 저희 가슴 한복판에서 용솟음치는 정열을 눈앞에 보는 듯 하였다.
한 10분 동안이나 동혁은 머리를 푹 수그리고 눈앞에서 족각돌만 탁탁 걷어차면서 왔다 갔다 하였다. 그러다가 사기 단추와 같이 손 짚는 데가 반짝거리는 손풍금을 집어들더니 아까 그 곡조 한 번만 더 타주세요 하고 영신의 치마 앞에다 떨어뜨린다. 영신은 마지못해서 풍금을 받아들면서도 이 얘기를 허다 말고 이건 뭐예요? 하고 뒤설레는 마음을 진정하느라고 몸둘 곳을 몰라하는 동혁을 쳐다본다. 글쎄 특청이니 두 말씀 말고 타주세요. 이번에는 반쯤 명령하듯 한다. 영신은 그만 청을 거역하기가 어려워서 풍금 손잡이에 손가락을 끼면서 아까 그건요. 되나 안 되나 함부로 타본 건데 나도 무슨 곡조인지 잊어버렸어요. 하고 고개를 외로 꼬더니 왜 우리가 다 아는 훌륭한 곡조가 있지 않아요. 난 어딜 가서든지 동혁 씨와 한곡리 생각이 나면 이 곡조를 탈 테예요. 말이 끝나자 영신은 찬찬히 팔을 폈다 오므렸다 한다. 그 곡조는 시작만 들어도 애향가 다. 그러나 조기회 때에 부르는 것과는 딴판으로 느릿느릿하게 타는 그 멜로디는 가늘게 떨며 그쳤다 이었다 하는 것이 무엇을 호소하는 듯이 몹시 애련하다. 이 밤만 밝으면 기약 없는 길을 또다시 떠나는 그 애달픈 이별의 정을 조그만 악기 속에 가득히 담았다 흩었다 하기 때문인 듯 허공에 얼굴을 쳐들고 두 눈을 딱 감고 섰던 동혁은 듣다 못해서 그만 집어칩시다 하고 외친다. 그래도 얼른 그치지를 않으니까 와락 달려들어 손풍금을 빼앗더니 백사장에다 동댕이를 친다. 영신은 어쩐 영문인지를 몰라서 어리둥절하고 입을 조금 벌린 채 동혁의 눈치만 살핀다. 동혁은 술이 몹시 취한 사람처럼 앞을 가누지 못하더니 그 유착한 몸이 푹 엎으러지자 영신의 소담한 손등은 남자의 뜨거운 입김과 축축한 입술을 느꼈다. 영신은 온몸을 달팽이처럼 오므라뜨리고는 눈을 사르르 내리감고 있다가 참 이 바닷가엔 왜 해당화가 없을까요? 하고 딴전을 부리며 살그머니 손을 빼어내려고 든다. 그러나 그 손끝과 목소리는 함께 떨려 나왔다. 동혁은 두 팔로 영신의 어깨와 허리를 버쩍 끌어안으며 해당화는 지금 이 가슴 속에서 새빨갛게 피지 않았어요? 하더니 불시의 포옹에 벅차서 말도 못하고 숨만 가쁘게 쉬느라고 들먹들먹하는 영신의 젖가슴에 한아름이나 되는 얼굴을 푹 파묻었다. 영신은 생후 처음으로 경험하는 남자의 뜨거운 입술과 소름이 오싹오싹 끼치도록 근지러운 육체의 감촉에 아찔하게 도취되는 순간 잠시 제정신을 잃었다. 동혁은 숨결이 차츰차츰 가빠오고 두근두근하는 심장의 고동까지 입술이 닿은 손등과 그의 얼굴에 짓눌린 가슴을 통해서 자릿자릿하게 전신에 전파된다. 영신은 조심스러이 손 하나를 빼어 목사가 세례를 주는 것처럼 부스스하게 일어선 동혁의 머리 위에 얹으며 고만 일어나세요. 네? 하고 달래듯이 가만히 흔들더니 나 두요. 동혁 씨의 고민을 말씀하지 않아도 잘 알고 있어요. 동혁 씨가 내 맘을 잘 이해해 주시는 것처럼 마이너스 그러기에 이태 동안이나 그닥지 그리워하던 당신께 제 사정을 하소연하려고 일부러 온 거예요. 이 세상에 다만 한 분인 동지한테 제 장례를 의논하려고요. 동혁은 천천히 머리를 들었다. 지독하게 마취를 당했다가 깨어난 사람처럼 개슴츠레해 진눈으로 눈물에 어린 영신의 얼굴을 들여다보며 나는 영신 씨를 언제까지나 동지로만 사귈 수가 없어요. 그것만으로는 만족할 수가 없어요. 하고는 또다시 그 돌공이 같은 팔로 영신의 허리를 끊어져라고 껴안는다. 영신은 숨이 턱턱 막히는 것 같아서 손에 힘을 주어 이러지 마세요. 이렇게 흥분하시면 못 사요. 우리 냉정하게 시리 얘기를 하십시다. 하면서 허리에 휘감긴 동혁의 팔을 슬그머니 풀었다. 그리고는 어쩌면 저 역시도 동지로 교제하는 것만으론 만족할 수가 없는지도 모르지요. 그렇지만 그 문제를 100번, 1000번이나 생각해 봤는데 어떻게 해요?
동혁은 머리를 숙인 채 매우 조급히 묻는다. 영신은 조금 떨어져 앉아서 잠시 머릿속을 정돈시킨 뒤에 입을 연다.